안녕하세요, 쭉직먹입니다. 첼시의 라임 스털링이 아스날에서 1년 동안 뛰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스털링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예상되는 활용법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털링의 이적은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때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털링이 아스날에 합류하려는 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급 65만 파운드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65만 파운드는 지금 스털링의 주급의 딱 2배 정도 되는 주급이고요. 우리 돈으로 1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스털링은 나이도 94년생이라 지금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선택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급을 낮추면서까지 아스날에 합류하면서 축구선수의 마지막을 불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일단 스털링이 왼쪽 윙어에서 뛸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이 포백 중에 3자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베나이트 이 3명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풀백이 진첸코가 나올 때도 있고 팀버가 나올 때도 있고 칼라피오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첸코랑 뛸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진첸코가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되면 왼쪽에서 공격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는데요. 특히 우리 팀 공격수들이 높지 않은 라인을 구성했을 때 상대 수비가 딸려 나오고 그때 한 번에 왼쪽 윙어가 뒷공간을 파면 진첸코의 킥력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인데요. 지난 1라운드 울버햄튼전인데 진첸코가 공을 잡은 순간 왼쪽 윙어 마르티넬리가 갑자기 뒷공간 쪽으로 띄워주면서 진첸코가 공중 패스로 한 번에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또 진첸코가 나오지 않을 땐 약간 다른 모습으로 플레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사카, 베나이트, 웨데구르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 지원을 많이 가주면서 오른쪽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고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찬스가 열리곤 합니다. 지금도 하베르츠가 웨데구르에게, 웨데구르가 사이드에 있는 마르티넬리에게 공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공을 가지고 단독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 돌파를 하는 선수가 마르티넬리가 아니라 스털링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또 비단 역습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타날 수 있죠. 하베르츠가 센터백과 붙어있다가 조금 내려와주면서 리턴, 그리고 파티가 옆쪽에 있는 라이스에게 돌려주고 라이스가 이 공을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공을 앞쪽으로 끌고 가면서 상대 수비인 길크리스트를 고정시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 방출이 됐다면 길크리스트는 사이드 윙어 쪽으로 갔겠죠. 하지만 이 라이스의 영리한 움직임 때문에 길크리스트를 끝까지 고정시킬 수 있었고 이 공을 옆에 있는 트로사르에게 줍니다. 여기서 공을 받는 선수가 스털링은 측면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르테타가 데클란 라이스를 왼쪽 메잘라처럼 쓰기 때문에 스털링은 라이스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죠. 지금도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데클란 라이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니까 마르티넬리가 공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공은 라이스의 컷백, 웨데구르의 마무리로 이어지죠. 또 이런 과정에서도 스털링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웨데구르가 사카에게 패스를 하고 사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쭉 따라갑니다. 이때 반대편에 있는 제주스가 빈 공간 쪽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이게 스털링이라고 보시면 제주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카가 반대쪽 공간으로 뛰는 제주스에게 패스, 제주스가 마무리. 스털링이 이 움직임은 첼시에서가 아니고 맨시티에서 아주 자주 가져갔던 움직임입니다. 주로 케빈 더브라이너의 땅볼 패스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득점한 장면이 많죠. 그래서 지금 같은 패턴 플레이가 나온다면 스털링이 역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클란 라이스와 호흡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라이스가 메잘라 위치에서 공을 잡았고 그때 왼쪽 윙어가 안쪽으로 뛰어가는데 스털링이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 쭉 뛰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컷백 후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득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스털링이 또 약발을 꽤나 잘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왼발 컷백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이 스털링이었다면 꽤나 좋은 득점을 만들 수 있죠. 또 스털링은 사카 대신에 오른쪽에 출전한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파괴력이 있는 자원입니다. 지난 시즌 루턴타운전에서 스털링이 득점한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데요. 2명 사이를 치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왼발 가마차기로 마무리. 왼발 슛이 형편없었다면 이런 것도 시도하지 못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왼발 활용도가 참 높은 선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털링이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건 지공도 되고 속공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스털링이 느린 템포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건 맨시티 시절에서 많이 증명했죠. 또 역습 장면에서도 능력이 있다는 건 첼시 시절,
그러니까 특히 지난 시즌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스털링은 지난 10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이미 바디와 함께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라고 합니다. 강팀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하지만 득점이라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없을 때 헤맬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스털링의 페널티킥 획득 능력이 경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왼쪽에서 스털링과 경쟁할 마르티넬리, 트로사르와 비교했을 땐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마르티넬리는 스털링보다는 세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공과 속공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는 아스날의 축구에서는 스털링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로사르는 어떨까요? 트로사르는 확실히 시간 대비 골의 순도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골 결정력도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선발로 출전했을 때는 아쉽다는 평가도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도 스털링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결정은 아르테타가 하겠지만 저는 왼쪽 스털링, 오른쪽 사카 체제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큰 돈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아스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스털링. 과연 스털링은 아스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